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난 며칠간 하락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언급하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ETF의 유출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생기고 있죠. 자, 이렇게 지난 4일간 유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너무 많이 팔아요. 다행히 어제는 블랙록이 카바를 살짝 해줬습니다. 2억 2,300만 달러로. 하지만 유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레이스케일 1억 6,900만 달러 유출. 많이 줄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의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입니다. 이렇게 수그러드나 했는데 깜짝 물량이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면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어떡하나. 자, 이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며칠간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유출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에는 너무 지속적이고 큰 물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파산 관련된 회사들의 물량이 아닐까. 파산이라면 제네시스, DCG 이런 기관일 텐데 그냥 이 사람의 추측일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지갑에 입금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입니다. 비트코인은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파악이 되죠. 파란 색깔, 오렌지 색깔 두 개의 다른 지갑입니다.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나 많은 비트코인이 이 지갑에 입금되었습니다. 대략 2,700~800개 정도. 그리고 여기는 1,700개 정도. 그리고 3월 19일부터 더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된 물량이 입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물량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한꺼번에 모아져서 입금되었고 이쪽 물량은 바로 입금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온체인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온체인에서의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GBTC입니다. GBTC에서 매도된 물량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제네시스 지갑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코인베이스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네시스의 지갑입니다. 레이블을 붙여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이야, 이렇게 투명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물량은 제한적이다. DCG, 제네시스가 매일 이렇게 팔 필요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럼 우리들은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죠. 아, 시장에 충격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슥 가라앉으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겠네. 지난 1년 동안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입니다. 지금 이렇게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얹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행히 지난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는 꺾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가격이 빠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레버리지가 좀 빠지면서 거품 빼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도약을 할 수 있다. 실제로 RSI가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확인해 보면 역시 크게 꺾이고 있다. 자, 이제는 알트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순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체인링크, 2위 칼다노, 3위 스테티스, 그 다음 옵티미즘, 헤데라 해시, 폴카닷, 쿠사마, 인터넷 컴퓨터, 이더리움, 코스모스. 코인의 가격에 조종이 오든 말든 개의치 않고 열심히 개발만 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인데 뭐 좋은 모습이죠. 발전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개발도 좋은데 좀 가격 시세 분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살짝 흘려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는 코인베이스가 전하는 소식. 코인베이스가 선물 시장에 다음 코인들을 추가합니다. 도지코인. 오! 멍멍! 도지코인을 추가해요.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4월 1일부터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 그런데 4월 1일은 만우절인데 혹시 뻥 아닐까요, 이거? 와, 이게 뻥이라면 설마 뻥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CFTC에 이런 자료가 벌써 등록이 되었고 여기 보면
도지코인 퓨처스 선물 거래에 대한 컨트랙이다 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뻥은 아니다. 뻥이 아니고 진짜로 도지코인을 선물 거래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도지코인만이 아니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까지. 자, 이 세 코인의 공통점은 비트코인 계열 코인이죠. 증권성 시비가 없는 그런 코인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갑자기 왜 이런 코인들을 들이밀면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수익 올리려고 뭐 그런 거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면 혹시 전략적인 움직임이 아닐까? 게리 헨슬러가 예전에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빼고니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도 증권인가 하면서 CFTC한테 딱 이걸 넘겨주면 이 SEC가 딴지를 걸든지 말든지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CFTC는 보나마나 이걸 받아줄 테니까. 이러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강제하려는 게 아닌가. 개발자가 있거나 돈 된 사람이 있으면 뭐 증권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개발자가 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돈 된 사람들이 아직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판매만 안 했으면 증권이 아니다? 어디서? 미국에서만 안 했으면 된다? 이런 명확성이 생길 수도 있고 지분증명, 작업증명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지분증명에 대한 증권성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의 댕쿤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건 옵티미즘 계열의 수수료입니다. 이렇게나 크게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이어 2 프로젝트를 보면 옵티미즘, 스타크넷, 아비트럼 모두 10원 미만입니다. GK싱크는 10원 정도. 다른 프로젝트들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이더리움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수수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의 확장성 모델에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도 굉장히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의 경우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2년 유예하고 đặc사,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지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텐데 코인 투자자들 엿먹어라! 그러면서 돈만 뜯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전제로 논의 중. 논의만 하지 말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고 đặc사 견제 및 제도 개선. đặc 사는 민간 단체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상장을 결정하고 폐지를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고요. 자, 그리고 여기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 투자자 보호장치라는 게 가상화폐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하게 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코인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거래소에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내 코인을 꼭 거래소에 놔야만 하나요? 내 건데 내 자산을 내가 내 집에 있는 내 금고에 넣어놓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100만 원 이상 옮기려고 그러면 그걸 그냥 압류해서 뺏어버리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메일을 받습니다. 코인 옮기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으로 하면 된다는데요. 요즘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0만 원 미만으로 했는데 그 다음은 영영 안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왜 내 자산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게 하나. 정부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와, 이 말도 안 되는 트래블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트래블 룰 때문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뺏어버리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 돈을 내가 옮긴다는데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내 걸 뺏고 안 내놔?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탈세 의도로 뭔가를 했다면 코인베이스가 잃으면 됩니다.
국세청에 일러서 이 친구 수상한데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감사 나오면 저는 그냥 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탈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실명으로 다 거래하시잖아요. 업비트에서 일르면 됩니다. 정부에 일러서 국세청에서 감사 나와서 여러분들 잡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자산을 뺏어가는 건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위험하니까 개인 사물함에다가 이걸 보관하라고 막 그래요. 철통 같은 보안이 있으니까 목욕탕 사물함에 내 금덩어리를 놓으라고.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자, 목욕 끝나고 집에 가서 내 금고 안에다 이걸 다시 가져가야 되겠죠. 보관하려고 그러는데 목욕탕 주인이 잠깐 안 돼. 정부에서 모든 금덩어리는 목욕탕 사물함에 일단 들어오면 절대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니, 금덩어리 그 도난당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 책임은 못 지지. 그럼 빨리 줘요. 아이, 그래도 안 돼. 책임져? 못 줘. 불 나면 어떡해? 아이, 불 안 난다니까. 이러면서 내 금덩어리를 들고 안 내놓는 겁니다. 100만 원어치만 가져가세요. 처음에 그러더니 이번에는 매일 100만 원도 아니고 이제는 그것도 기준이 없고. 도대체 기준이 뭐야 도대체? 아니, 내 금덩어리를 왜 내 지갑에 못 가져가나?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금고에다 금덩어리를 보관해야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왜 금덩어리를 거래소에 두나? 참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거. 자, 왜 이걸 억지로 내 금덩어리를 목욕탕에 둬야 되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거.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과세 당국은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내 거래소에 있는 건 어차피 추적이 되는 거니까 손실 보고 있다면 손실 그대로 아마 취득 원가가 반영이 될 텐데, 해외 거래소 있다든지 또는 이런 개인 지갑에 있는 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산 분들. 그러면 이걸 국내 거래소로 가져온 다음에 취득 원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내 지갑에 있는 내 코인, 비트코인 한 개가 있다면 이걸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서 취득 원가를 이 종가 기준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오다가 트러블 때문에 이게 사라져서 코인을 뺏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코인 투자자들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 모든 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말은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심하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들의 코인 예상 범위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횡보하고 있다.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